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모멘텀 없는 코스피가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20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은 이어졌지만 여느 때와 달리 매수 강도가 약했고요. 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연기금의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는데요. 시장은 미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9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투자 전략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화요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과 또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화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장 막판에 구원투수로 들어오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기금과 함께하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뽑았는데, 눈치 보는 외국인, 마음 편한 연기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수세 자체가 2시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는 연이어 왔던 오늘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은, 왜 어제만큼 그리고 이틀 전만큼 강한 매수세는 안 보일까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변수를 한 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냐?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 어제와 그리고 전전날보다는 조금 다른 범위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항상 가격대가 1080원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줬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유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1072원까지 내려오면서 원화에 대한 부분 가치가 절상되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포지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눈치 보면서 사야 되는, 그리고 고민하면서 사야 되는 애매한 그런 장소가 지금의 환율 밴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엔화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지금은 절상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엔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부분에도 엔화도 다시 한 번 더 98엔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 빅2, 한국이라든지 일본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일본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야 되냐, 그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무작정 투자를 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으로 가야 되나 한국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환율 밴드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완성차 업종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종 업종에 대해서 상대적인 일본과의 기업의 상대적인 가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이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가 좀 더 집중이 되는 구간이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안에 트렌드를 좀 더 읽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대형주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보시면 LG그룹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삼성그룹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로인인 바로 삼성전자가 분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삼성그룹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등이 나오자마자 증시 자체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반등폭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SK그룹주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선방을 하는 모습. 하지만 여기에 오늘 가장
주도주 패턴을 나타냈던 것은 바로 CJ그룹이었습니다. CJ그룹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리고 왜 최근 들어서 CJ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진상지수로 상당히 잘 올라갈까라는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원스텝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게 바로 철강, 금속 업종의 소재 업종이겠죠.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기계, 조선 업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재를 가공을 해서 1차적인 밴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기계나 조선 업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CJ그룹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본다면 경기 회복 모멘텀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순환매적으로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비라는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연기금의 오늘 포지션을 봤을 때 중용주 그리고 소형주에 대해서도 상당한 매수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코스피 200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오늘 코스피 200 종목군 중에 한번 오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자, 그렇게 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종목군들은 아니고 그냥 시장에 어느 정도 이바지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용주 패턴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전히 뭐 제약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디스플레이 좀 오른 모습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대형주 패턴보다는 중용주 그리고 소형주 개별주 패턴이 조금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할까요?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실적이 개선되었던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 자체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지금 매수세의 가장 큰 성격은 펀더멘탈적인 가치적인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바로 연기금이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 좀 더 큰 숲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입니다. 그렇게 좀 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타났던 업종이 바로 제약 업종, 바이오 제약 밴드였다는 거죠. 바이오 제약 밴드에서 오늘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왕자, 우리가 흔히 코스닥의 왕자라고 하는 바이오 제약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로점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 코스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바이오 제약 업종 중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IT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더 돋보였습니다. 바로 어떤 뉴스였냐? 애플의 어느 정도 상승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가 상승률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게 봤다면 지금 시점에서 선별적인 과제가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삼성에 대한 관련주보다는 지금은 애플에 대한 관련주가 좀 더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호재거리로 해석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 낙폭이 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IT가 한 번 더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포인트만 찝어 드릴게요. 연기금의 매수세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가장 지수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 내일 올라가는지 체크,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를 좀 더 IT에 대해서 선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모두 목표가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8월 6일에 잡았었던 종목인데요. 삼성 SDI 수익률이 12%가 넘습니다. 지금 매수가 16만 2천 원에 오늘 종가 18만 2천 원, 또 0.55% 올랐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먼저 대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삼성 SDI 임직원도 아니고요. 네. 사실.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따로 물으시는 분들이 삼성 SDI에서 파견 왔는 직원이 아니냐, 아니면 임원이 아니냐, 아니면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삼성 SDI를 떠들어대느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를 빼놓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LG화학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가장 큰 테마성은 바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대형 전지 관련이라는 거죠. 테슬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했던 양은 2만 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부터 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의 계약적인 성격을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줍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으로 어느 정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카드 자체를 내밀 수 있는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 이런 그룹이 좀 더 큰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삼성 SDI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항상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가격적으로 본다면 하단에 14만 5천원에서 15만 원대가 가장 중요하다.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왜 이런 강조를 드릴까요? 이 가격대 밴드 자체가 2분기 반기 EPS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바로 14만 5천원, 15만 원 사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3분기에 좀 더 가치 자체가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끼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여전히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 종목을 어떻게 볼까요? 지난 8월 13일에 잡았던 서울 반도체입니다. 목표가 4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오늘 3%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지금 시장에 네. 잘 가는 종목군들은 트렌드가 있죠. 어떤 트렌드냐면 외국인이 사든지 연기금이 사든지 그리고 월봉 패턴을 상당히 많이 따라간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항상 제가 서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봉의 10일 이평선 그리고 5일 이평선 자체가 강하게 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10일 이평선에 대일 때마다 당겨주는 그리고 만져주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월봉 패턴을 가장 쉽게 만지고 바꿀 수 있는 세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외국인이고요.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LED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 반도체 그리고 삼성 SDI 이 두 종목만 가지고 1년 동안에 한 해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탄하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 중에 한 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서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삼성 SDI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종목 다 모두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SK 브로드밴드와 한전 KPS도 좀 추가적인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손절선을 제시해드렸던데 네. 제가 또 손절을 못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를 또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SK 브로드밴드부터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SK 브로드밴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 저의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꼭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차트가 보기 싫은가 보네요. 빨리 안 켜지네. 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분명히 SK 브로드밴드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월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 가격대 4,900원에서 5,000원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구간이고요. 이 가격 자체를 상당히 힘없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SK 브로드밴드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 바로 기업의 가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지지 자체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지지가 약해질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점을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지지점을 밟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다면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SK 브로드밴드처럼 이 지지점 자체를 힘없이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큰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것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고 3분기 실적도 좋지 못한 결과치를 맞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예상을 할 수 있냐면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려감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가격대도 조금은 손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전 KPS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전 KPS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전 KPS 같은 경우에 꾸준히 가져가셔도 상당히 무례가 없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또 했던 종목군 중에 한 개인데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밴드가 53,000원에서 55,000원 사이였습니다. 자, 그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종목군들은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정 주가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하단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맥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대를 꾸준히 지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포의 입장으로서도 3분기에 실적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확실하게 평이한 실적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52,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못하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좀 더 성장 모멘텀을 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로의 오주방, 오늘 어떤 내용 배우게 되나요? 자, 이상로 우주방 아쉽지만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수익 나는 계좌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조금 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보충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엑기스만을 좀 더 차트를 보면서 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끝났는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구차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손절가를 구차를 확실하게 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피봇이라는 부분을 보면 지지가 두 개가 항상 나오죠. 왜 두 개가 나올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지 자체를 단일성으로 하기보다는 여분의 지지를 좀 더 남겨두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5만 원이 깨지면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5만 원이 깨졌을 때 다음에 하단 밴드는 어떻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딱 세 가지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횡보를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신에 올라갔을 때 보다는 내려갔을 때 거기에 대한 하단 밴드 자체가 1차적인 손절 가격보다는 2차적인 밴드까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쉽게 좀 더 구체화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또 시스템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겠죠. 1차적인 손절가를 지나치고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목과의 어느 정도는 리듬을 같이 타야 되거든요. 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팔고 나면 오르네. 내가 생각하는 손절가는 남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두 군데의 손절가를 정해놓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가격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매매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업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숲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숲이 무성하게 잎이 열리고 있어요. 여름입니다. 그러면 나의 나무도 상당히 초록빛깔을 뽐내면서 크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시장과 그리고 업황 자체는 항상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종목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자, 주식은 주식일 뿐입니다. 주식은 주식일 뿐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사랑을 한다고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장 폐지를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조언을 하겠죠. 여기 더 이상 사시면 안 되고 지금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절을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50%가 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0%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날리는 경우는 바로 상장 폐지라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목표 수익률을 경험적인 판단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무슨 말이냐? 자, 종목을 봤는데 한 달에 목표 수익률을 만약에 20%로 잡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한 달에 20%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연 달성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그 말이죠. 자, 변동폭, 그리고 주가 자체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움직이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상한가를 가겠지.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요.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주식이고요. 모두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그 주가는 올라가지는 전혀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절가 잡는 방법인데요. 자, 기억나시죠? 변동폭을 고려하라. 변동폭을. 하루에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루 동안의 변동치가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3%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5%가 나왔고, 그 다음날은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3%가 나왔고요. 그러면 하루에 삼성전자가 맥시멈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3에서 4%가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3에서 4%가 움직이는데 내가 손절가를 2%가 마이너스 되면 팔겠다. 하루 만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변동폭 자체가 3에서 4%면 최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는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의 실패로 그날 꼭지에서 잡았다고 내려가서 하루에 4%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손절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손절가를 잡으셔야 된다는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또 한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좀 잡주스러운 종목군들을 좀 더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잡주스러운 종목군 한번 보면 이날은 상한가를 가고, 맞죠? 자, 그 다음날은 또 15%의 변동폭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6%의 변동폭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날도 11%의 변동폭을 가졌죠. 고가에서 저가를 빼면 되죠.
자, 그 다음 날도 6%. 뭐, 대충 지금 한 8에서 9%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에서 9%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한 개가 내가 샀던 가격이 저점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점일 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해야지. 이러면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을 하려면요. 최소 자기가 손절가를 17%에서 18%까지는 잡으셔야지 다음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손절가에 대한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소량으로 하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마다 어느 정도 변동폭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를 정해야 되는 거지 항상 정해져 있는 손절가는 없다는 점을 꼭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윙 단기 그리고 장기를 고려하여 손절가를 정한다. 예.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자, 나는 스윙을 하는데요. 손절가 그 종목이 뭐 변동폭이 한 3%가 나타났습니다. 3%가 나타나는 와중에 스윙을 하면서 나는 5%가 마이너스가 되면 손절해야지. 아니죠. 단기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스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총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명확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1억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5천만 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파브코 같은 종목을 또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루의 변동폭이 여기에는 8에서 9%가 나타나고 삼성전자는 3에서 4%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개가 하나는 오르고 한 개는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본전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벌써 다르다는 거죠. 하락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총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없고요. 비중 자체를 차라리 여기에서 뭐 이거는 1,000만 원을 하고 삼성전자 5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를 정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확률을 높이는 주식 투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확인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상당히 연구하는 개념으로 선비의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금 흐름표도 있겠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기업의 공시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되고 캔들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형성했는지 아니면 음봉을 형성했는지 도끼형인지 아니면 쐐기형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도 변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다 한 번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을 때 이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뭐 준비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실적이 개선되었다. 아니면 뭐 시설 투자를 했다.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건 뭐 수주를 받았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은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수권이 아무리 길더라도 이 부분이 왔을 때 실적이 개선되었구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했단다, 특허권을 취득했단다, 수주를 받았다, 아니면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삼각수렴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대신에 하락을 했을 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되었다, 공급을 횡령했다, 불성실 범위,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었다, 아니면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어김없이 주가는 빠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 공시적인 부분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 때는 주가는 어김없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파니까 나는 사야지, 이거는 역발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종목군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9번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실적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 특허권, 수주, 기대감 등이 작용을 했던 종목군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똑같은 차트를 해석을 하는 게 수익률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연습 삼아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은 SK텔레콤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자, 주가를 한번 보시면 대충 박스권이 좀 보이죠. 박스권이 좀 보이고요. 자, 요 부분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SK텔레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SK텔레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을 한번 보시면, 자, 글씨가 튀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있죠. 일단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결과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상단에 어느 정도 박스권이 보이고요. 하단에 박스권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수렴 형태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뭘까요?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적정 주가는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이죠. 21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자체가 2분기까지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으로 개선이 되어서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차트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 삼각수렴 패턴을 지켜줄 확률이 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똑같은 박스권이라도요, 보다 보면 똑같은 차트의 패턴인데 왜 이 종목은 지지가 되고 이 종목은 지지가 안 될까? 바로 이 두 가지 회사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에 대한 적정 주가, 그리고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상당한 지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자,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겠죠. 사야 됩니다. 왜? 당연히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3분기를 봤을 때 2분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실적 개선세,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박수권 하단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함께 동반되어 있던 주식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날이죠. 요 날이 이제 9월 23일인데요. 9월 23일 날 들어올렸던 세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샀습니까? 자, 바로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차트죠. 네. 그리고 연기금이 샀다는 거죠. 자, 처음에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이 산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은 기업의 적정 가치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대동이라는 기업이 요즘 최근 핫 트렌드죠.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금 수익률이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매수가가 4,000원이었는데 오늘 6,000원을 넘었죠. 자, 일단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이런 종목은 가게 될까? 왜 갔을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실적의 개선세라는 거죠. 자, 월봉상의 꼭지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박수권 상단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실적이 개선되었나? 시설 투자를 했나? 특허권을 취득했나? 아니면 수주를 받았나? 아니면 기대감이 있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주가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동. 요거는 한글이니까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스가 꾸준히 나오죠. 뭐 턴어라운드 했다 이런 부분 나오고, 네, 나오는데 우리가 주가 추이를 월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에 나왔던 부분이 딱 이 부분까지였습니다. 맞죠? 하지만 대동의 기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했고 실적이 지금은 좀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를 해석을 한다면 좀 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도 하단 밴드를 내려왔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과연 실패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대한항공의 차트가 지금 하단을 한번 그냥 먼저 눈으로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단 자체가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단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죠. 자, 대한항공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고요. 요렇게 아까 PPT에 나와 있던 화면과 똑같죠. 그래서 43,000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43,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적정 주가가 바로 43,000원이었죠. 언제까지? 2012년 결산 때까지의 가장 적정한 주가는 43,000원이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됐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점입니까? 박스권에 대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눈다면 상단은 여기 있고 하단은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아까 처음에 봤던 SK텔레콤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차트적인 패턴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호재거리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실적 악화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에 대한 악재가 끼었을 때는 여김없이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자, 지지를 받는 듯 하죠. 자, 기분이 좋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생각을 잘했구나. 하지만 내려가면서부터 거래량이 뿜어져 나오게 되죠.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투매 과정이 형성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주가 자체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스권 매매 쉽습니다. 이평선 매매 쉽죠. 모든 매매 기법은 쉽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법은 최고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회사의 호재거리가 있나 아니면 이 회사의 악재거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법칙을 응용을 한다면 좀 더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확률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종목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요것도 운수장 겹종인데요. 자,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꼭지 부분이 지금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보너스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평화전공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주가는 EPS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상 EPS가 아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29,000원 정도가 돼요. 29,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24,650원이고 우리가 월봉으로 본다면 꼭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주가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000원 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27,000원 이상은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자, 좀 더 차트에 늘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불안하죠. 상당히 불안한 패턴이고 자,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또 5일선을 따라가고 있죠. 5일선을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들어오는 와중에 연기금이 눈에 띄는데요. 맞죠? 왜 박스권 상단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왜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을까? 과연 매도는 없을까? 자, 매도도 있지만 매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마찬가지 국가 기타 법인까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매도세는 집중되고 그러면 손바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연기금의 지금 매수세는 좀 더 기업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유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종목 추천을 최근 들에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전공 요거 말씀을 한 개 드릴게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기업적인 산술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계좌가 풍성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군 좀 더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로 멘토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요 강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 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